그러나 그런 것도 국익을 위해서 하지 어떻게 타고나면서부터 뼛속까지 친일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 이명박 대통령님의 형인 예.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한 말씀입니다. 예,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만약에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는다고 한다면 네. 또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필요한 정보를 우리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를 요구하면 줘야 될 의무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 일본도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 안 주면 그만하네요. 그러면 안 주죠. 요구해서 안 주면 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협정이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안심하고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초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제공을 해주면은 그걸 잘 밖에다 누설하지 않고 이걸 잘 또 이렇게 권한 있는 사람들만 그걸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겠죠? 아닙니다. 폐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금 세계 24개국 나토 포함해서 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심지어는 불가리아 이제 루마니아까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정보 보호를 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정작 필요한 정보가 취득이 됐을 때는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이렇게 넘겨주는 그러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총리 네. 해임 건의안을 예. 국회에서 처리하기 전에 예. 총리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예. 관련된 예. 책임을 지고 예. 사퇴하는 것이 예.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이 정도 이와 같은 사정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총리 즉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문제로 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것은 결코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예. 2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올 추석에도 이산 가족 상봉 안 됩니까? 지금 금년 초에 적십자 총재가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또 핵을 포기하고 민족이 함께 공생 상호 번영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은 다 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OECD 국가 중 농업, 어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을 포기하는 나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차 산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중 FTA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농민, 어민, 축사인들에게 물어봤습니까? 한중 FTA는 체결하는 과정에서 두 단계를 거쳐서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농어민 등 걱정하는 그 소위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확실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농업을 포기하고 또 한중 FTA 체결 과정에서 그분들이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전제를 달고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게 이 정부에서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최소한도 2년은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런 문제들이 더 논의되고 반영이 되고 할 것입니다. 네. 이 정부에서는 한중 FTA 추진은 더 이상 하지 않겠네요.
체결을 안 하고 필요한 절차는 진행하고 이제 만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중대한 이 농어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해가야죠. 예. FTA 체결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른 점 아십니까? 미국은 먼저 FTA 협상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하고 먼저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체결하자 결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큰 방침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모으고 네.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중 FTA는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한중 FTA에 대한 피해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이나 업 등 민간 분야에 대해서 FTA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면은 대책이 필요 없을 거고요. 또 부분적으로나마 그게 포함된다 한다면은 그에 따른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이 시점에서 당연히 그걸 포함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물었더니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에는 중국하고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서 북한을 견제하겠다. 대한민국의 주적을 일단 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군에서. 그렇죠? 지금 현실적인 위협이야 뭐 북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주적이 북한이에요. 네. 저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군기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적이 북한인데 북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제주 해군기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남방 항로의 우리 보호를 위한 거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뭐 쓸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해군 함대 사령부가 지금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해안선 중심으로 해서 배치되는 해군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어뢰입니까? 기뢰를 말하자면 굴곡이 심하고 하는 그런 쪽에 만약 부서를 하게 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작전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항으로 툭 터진 이런 곳에 그러한 기지를 만들 군사적인 전략상의 필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한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군사 전략상의 모든 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정한 겁니다. 네. 남방 해상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이 투입되면 더 큰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 경찰이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은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해양 경찰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군대가 나서야 될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원께서는 해양 경찰이 나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을 전제를 하시는데 그 상황이란 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즉각하고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서 다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고 또 국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수가 그걸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제주가 그것과 아울러서 관광 미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많은 제주의 지방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는 오히려 이렇게 복합 항을 통해서 관광으로서 그밖에 소비 수요 창출 면에서 말하자면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설득되지 않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